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지구에서 국경의 개념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시차가 다르고 대륙이 달라도 미국에서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마음만 먹으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나이지리아든 이민을 가 그 나라 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개념의 국경은 존재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자면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은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존재이며 태어난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정치든 스포츠든 문화든 분야를 막론하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월감에 사로잡힌 무식한 존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이 던지는 무지몽매한 발언들은 냉소를 자아내기도 분노를 불러오기도 그리고 때로는 트위터의 반성문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에 개봉한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왈드의 범죄라는 영화에는 한국 배우 수연이 출연하면서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소위 1000만 관객을 넘어서는 대박을 치지는 못했지만 240만 명을 기록해 중박을 쳤죠. 그런데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부터 오히려 영화 자체보다는 다른 이슈가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화 개봉을 일주일 앞두고 노르웨이 출신의 리포터 키얼스티 플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주연을 맡은 에즈라 밀러와 수연을 단독으로 인터뷰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중 그녀는 해리포터 책을 언제 읽었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에즈라 밀러는 7살 때쯤 아버지가 읽어주셨다고 대답했고 수연은 중학교 때 미국에 있는 아빠 친구분께 보내달라고 부탁해 읽었다고 답했습니다. 무르르듯 지나가던 인터뷰에 찬물을 끼얹은 건 키얼스티의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도 영어를 읽을 수 있었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수연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동양인은 영어를 못한다는 편견에서 비롯된 질문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했고 문제는 터졌습니다. 수연이 5살부터 11살까지 미국에 살았던 점, 그리고 이화여대 국제학부 출신의 토익 만점을 기록한 점, 여러 헐리우드 영화에서 원어로 출연하고 있는 점 등등 그녀가 영어를 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다양한 증거가 있었지만 에즈라 밀러는 이 질문에 엄청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아는지 모르지만 그녀는 지금도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아주 잘,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라면서 나는 오로지 영어밖에 하지 못한다. 내 한국어 실력은 개똥이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수연에게 대뜸 한국어로 대박, 밥 먹었어 라고 말했고 수연은 이 한국어에 대해서 친절하게 키얼스티에게 설명해줬습니다. 물론 영어로 말이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키얼스티는 에즈라 밀러에게 한국어를 한 거냐며 칭찬하듯 말했지만 에즈라 밀러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습니다. 내가 헛소리하는 줄 알았냐? 아님 내가 횡설수설한 걸로 보이냐? 얼버무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명백한 한국어입니다 라면서 키얼스티를 몰아붙였죠. 그리고는 수연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 여자는 구제불능이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인터뷰는 끝난 것 같다면서 또 한 번 키얼스티를 몰아붙였죠. 인터뷰어의 특성상 인터뷰를 더 끌어야 하는 키얼스티는 3분만 더 하자고 말했고 에즈라 밀러는 수연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다음 질문은 그녀에게 하라면서 인터뷰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그녀는 악플 세례를 맞았습니다. 사실 아시아 사람들이 영어가 수월치 않다는 편견에서 이러한 질문이 나온 것인데 이건 엄연히 차별로 볼 수 있는 문제였고 이는 에즈라 밀러도 알았고 인터뷰 영상을 본 시청자들도 알았을 겁니다.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녀가 결국 사과문을 올리기에 이르죠. 수연이 어린 나이에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던 것인데 이런 질문이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발 내 가족들에 대한 비판과 협박, 증오를 멈춰달라면서 제발 용서해달라는 반성문을 올리기에 이르죠. 그런데 에즈라 밀러가 키얼스티플라를 몰아붙이기 위해 매개체로 사용했던 대박이나 밥 먹었어와 같은 기초 한국어는 한국인과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들의 입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박지성 선수의 절친 에브라 선수는 나는 바보입니다와 같은 농담 섞인 한국어를 배워 자랑스럽게 써먹기도 했었죠. 위에 인터뷰에서 에즈라 밀러의 경우는 나는 한국어는 잘 모른다면서 몇몇 단어를 내뱉은 것에 불과했지만 헐리우드 배우들 중에는 진심으로 한글과 한국어를 좋아하고 배우려는 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지구는 내일 멸망했으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거 그거 김준면이다. 그 김숙님 짤 있으신 분들 멘션 고고링 준표야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문장이 업로드된 트위터를 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쉽게 이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 겁니다. 한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고난이도의 한국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된 저 표현은 전부 헐리우드 배우의 트윗에 올라온 한국어입니다. 그것도 직접 작성해 공유한 트윗들이죠.
토마스 맥도넬이라는 배우입니다.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즐기지는 못하지만 이 배우를 처음 본 건 넷플릭스의 100라는 드라마를 통해서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너무 매력적으로 생겨서 얼굴에 신내림 받았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의 취미가 하나 있는데 바로 한국어 수집입니다. 1986년생 토마스 맥도넬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2008년 영화 포비든 킹덤 전설의 마스터를 찾아서로 데뷔하며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2011년에는 청소년 영화 프롬에서 첫 주연을 맡았고 이후 다크 섀도우, 100, 데블 핸드 등에 출연했죠. 그런데 그의 SNS에는 유독 한국어로 된 게시물이 넘쳐납니다. 대통령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든지 지루해 집 가고 싶다든지 손에 온통 샤샤 요정가루가 묻어버렸지 뭐예요와 같은 한국인이 아니면 쓸 수 없는 표현으로 도배됐습니다. 언뜻 그가 한국어 원어민처럼 보이지만 이유는 그가 한글의 모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 그는 다른 이용자의 계정을 보다가 예쁜 한국어를 발견하면 무작위로 복사해서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는 기이한 습관이 있는데 처음에는 맥락을 알 수 없는 짧은 글을 올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에세이나 시사 이슈와 관련된 수준 높은 한글 문장이 차차 누적되고 있죠. 그의 첫 한국어 트윗은 2016년 10월에 올린 웅행웅 초키포키라는 글이었는데 이후 조금씩 다양한 표현들을 수집했습니다. 그러다 이 여세를 몰아 2017년에는 한국사 시험을 보기도 했죠. 한글에 대한 사랑이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죠. 한국 예능방송 서울메이트의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그는 실제로 한국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글을 좋아하게 된 건 한글을 처음 봤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모양만 보다가 나중에 흥미를 갖고 번역을 해보기도 하고 조합을 하면서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한국어 선생님은 다름 아닌 LA에 위치한 그의 단골 슈퍼마켓 주인 애경이라는 분인데 아마 이 선생님 덕분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긴 듯합니다. 동해를 두고 일본해로 표기하는 일본의 망발을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일본해라고 적힌 지도를 빨간 글씨로 X로 표시한 뒤 동해라고 바로잡은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죠. 그리고 검은색 펜으로 독도라고 직접 표시해 두는 등 남다른 한국 사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한국어가 좋고 예뻐서 트위터로 나르는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외국인들은 아예 한글을 자신들의 몸에 새겨 넣기도 합니다. 몇 년 전 인터넷에는 외국인들의 한글 타투라는 제목의 사진이 다수 게재된 적이 있는데요. 사진 속 외국인들은 자신의 몸에 새긴 한글을 자랑스럽게 찍어 올렸습니다. K-팝 팬들의 모습이 다수 보이는데 그들의 몸에 소녀시대나 방탄소년단과 같은 단어를 새겨 한류 팬임을 손수 인증했죠. 그런데 같은 한국인으로 좀 미안한 타투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한 외국인은 자신의 양쪽 종아리에 열심히 살거니 열심히 죽거나를 새겨 치열한 삶의 목표를 적었고 또 다른 외국인은 왼쪽 종아리에 왼쪽 다리를, 오른쪽 종아리에 오른쪽 다리를 새겼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게 왜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왼쪽 팔뚝에 영혼 상실을 새긴 외국인, 등 뒤에 나는 평범함을 거부한다라고 새긴 외국인 등등 그 문신의 종류도 다양했죠. 사실 한글은 언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모르겠으나 글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듯합니다. 단순히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네모 등등이 어울리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상당히 강점이 있죠. 그래서였을까요? 샤넬의 제왕이라 불리던 세계적인 디자이너 고 칼 라거펠트는 생전 한글을 이용해 자신의 디자인에 활용하기도 했죠. 그는 한글은 전 세계 모든 언어 중 가장 훌륭한 조형미를 갖췄다고 극찬했고 자신의 SNS에는 나는 한국을 사랑합니다라는 한국어를 직접 게시하기도 했죠. 2015년 열린 패션쇼에서는 검정 배경에 한글, 서울, 코코, 샤넬, 마드모아젤 등의 단어를 한글로 직조해 프랑스 영부인의 극찬을 받기도 했죠. 앞으로 더 많은 한글을 다양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